자, 하던 문제 멈추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N이지. 자, 1번 문제는 뭘 이용하는 걸까? 당연히 이거지. 자, 일단 당연히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를 대입을 해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0인 거를 이용해가지고 저 식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요거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일단은 제일 이제 너네가 기본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이거죠.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2분의 1이니까 알파 4제곱은 요거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인데 이 알파 제곱도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알파 빼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빼기 2분의 1 빼기 알파 더하기 4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가 알파 없어지면서 빼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알파 4제곱 이렇게 바꾸고 저기는 알파 제곱도 또 바꿔주면 저게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원래 알파 4제곱이 얼마다, 뭐 알파 세제곱이 얼마다, 알파 제곱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게 가장 기초 풀이야. 가장 기초.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냐. 나 2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2가지가 더 있었어. 2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나만 봅시다.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상대적으로 고차식이잖아요. 고차식의 값은 뭐로 바꾸면 돼? 나머지로 바꾸면 되지. 근데 이게 봐봐. 4차식을 요거로 바꾸는 과정도 결국은 뭐야? 근데 이거 마사분의 1 맞나? 계산이? 잠깐만. 알파 제곱 알파 빼기 알파 4제곱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야. 어쨌든 뭐 이런 고차식을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 4제곱을 요 0이 되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나오는 거고 알파 세제곱 값도 결국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이 여기니까 알파 세제곱은 뭐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알파인데 그 알파 제곱을 또 다시 뭐로 바꿔주고 하면 결국은 다 1차보다 낮은 차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 직접 얘로 나눠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요 문제에서 내가 너네한테 생각했던 거는 이거야. 우리는 이제 시크릿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저런 고차식 구하라고 하면은 4차, 3차, 2차, 1차 상수 아니죠? 1차 상수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게 0이니까 얘로 나눌 것이고 그리고 1 마이분의 1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 두 칸 여기를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1 마이 1 1 마이 2분의 1. 그러면 요거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0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도 결국은 고차식이야. 뭐가 고차식이야? 너네가 0인식 하나 들고 있으면 이거보다 높은 차수는 무조건 이거보다 낮은 차수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2차가 0이니까 1차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1차 이하로. 요런 의도의 문제였고요. 1번은. 그리고 밑에 2번. 요건 우리 1단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너네 여기 알파 1보다 크다 이런 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했어? 얘가 왜 나와?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양수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현인 거죠. 1단원에서 값의 부호라고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할 거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이고 그걸 통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 4인 걸 잘 찾았을 것이고 우리가 요거 구하려면은 이거랑 같이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아니라 그거의 제곱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의 제곱이 요거 제곱인 16에다가 4를 빼줘야 되죠. 이런 건 그냥 슥슥슥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이 12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값은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이 조건 때문에 2루트 3으로 확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거에다 4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변한 얘기죠. 오케이? 자, 다음 거. 자, 요거는요. x에 대한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간다. 두 가지가 나와서 첫 번째로는 k에 관계없이 항상 뭐야? k 항등식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1을 근으로 갖는다. 자, 우리가 1을 근으로 간다는 건 x는 1을 대입하라는 의미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k가 있고 없고로 정리를 하라는 뜻이죠. 두 가지 하란 거야, 그치? 맞니? 맞아.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순서로 하냐면 보통은 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k 항등식을 풉니다.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적인 풀이로 1을 먼저 대입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k 마이너스 2 더하기 ak 더하기 3a 더하기 2 마이너스 b가 0이다라는 건 너네가 이 조건을 쓴 거고, 그치? 1 대입해서 근이 돼야 되니까. 맞아. 근데 걔가 k에 상관없이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 식을 다시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라는 거죠. 그럼 k가 있는 거에는 여기 1k, ak 하면 끝이네. 1 플러스 1 끝이고요. 넣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없는 거 써주면 여기에 1 빼기 2 더하기 2 사라지고 1 더하기 3a 빼기 b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돼. 원래 0이어야 되는데 k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 0 돼야 되니까. 또 여기 0 돼야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a 빼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4번 골라주면 되죠. 근데 하다가 혹시 답 틀리면 쌤 얘기해줘요. 바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밑에 문제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판별식 잘 쓰면 되죠. 판별식 잘 쓰면 되겠고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판별식이 음수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판별식이 양수다 하면 안 돼요. 허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 0보다 작은 거고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질문 나온 게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판별식이 양수나 음수여도 실근 혹은 저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요거를 하는 거예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개수 자체에 허수가 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어쨌든 개수는 실수인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에어컨이 좀 시원하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판별식 잘 쓰면 되는 문제라 어려운 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는 칠근, 여기는 뭐 두허근, 뭐 중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중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얘기해봅시다. 중근이다, 완전제곱이다 다 같은 의미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K에 관계없이 완전제곱식이니까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완전제곱식이다, K에 관계없다. 두 가지가 있죠. 완전제곱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쓰면은 판별식이 0이다로 쓸 수도 있잖아요. 중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쓸 때 짝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ka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 판별식 쓴 거야. 요거 아직 못 풀어본 친구도 있죠. 근데 요 녀석이 k에 관계없이니까 또 k로 묶어주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k로 묶이는 게 4 마이너스 a고, 여기가 4a 제곱 마이너스 b로 들어가니까 a는 4가 되고요. a가 4가 되면 여기 64니까 b가 64 되면서 a분의 b 해주면 16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k에 관계없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지금 x제곱계수 1이면 요게 x 마이너스 2a를 제곱해야 나온 식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 뭐랑 같으면 돼? 4a 제곱이랑 같으면 돼. 뭐에 상관없이? k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k가 있는 거 없는 거로 묶어서 한쪽 이항을 주면 뜻이 나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공식을 먼저 알려줄게. 뭐냐면 판별식이 0이다. D의 D가 0이다. DD빵이라고 해요. DD빵. D의 D가 0이다. 그럼 D의 D라는 건 뭐냐면, 일단 너네 이거 한 문자 내림차순 해줘야 돼. 2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해서 x 들어간 거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my제곱 y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저 3y 플러스 3을 제곱해도 되죠. 3y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9y 제곱 18y 더하기 9에다가 너랑 너에다가 마사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8 my 제곱 y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y 제곱의 개수가 9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 빼기 8이니까 10이 되고요. 9 빼기 8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잠깐만, 잘못 썼어. 8n 이렇게 되죠? y가 없다.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판별식 한번 썼잖아. 판별식을 써니까 몇 차씩 나왔어? 2차씩 나왔지. 이 2차식에서 또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니까 짝수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되겠죠? 맞니? 괜찮아. 그럼 여기 판별식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고, D1의 판별식 D2가 0이다. 그럼 D2에 짝수 버전을 쓰면은 여기 10이니까 25 빼기 9-8m이 되고 16 플러스 8m인데 그게 0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연습하세요. 10번 했으니까 11, 12, 13번에다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답을 한번 다 구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좀 되니까. 어? 뭐랑 갔다 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너네가 x 내림차순으로 해서 판별식을 쓰면 y 대한 2차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이 교실이 창문 한데 근데 지금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씨. 잘 되니? 나와요. 안 나와. 어? b제곱 빼기 4ac나 b땡의 제곱 빼기 ac잖아요. 네? 57? 여기가 6A가 아니라 6A인 거지. 이건 뭐지? 설마 뭐지? 이거 48 거지. 야, 판별식이 기간이 안 돼? 야, 11번 안 된 사람 또 있어?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게 왜 안 된 거야? 근데 이게 GPU보다 빨라요. 아니요. 느려요. 느리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하면 뭐 너네가 한 문자 정했을 때 x로 정했다고 하면 x제곱 그리고 x의 개수가 3y 더하기 a 그리고 그럼 x 들어간 건 다 썼어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괄호를 굳이 쓴다? 왜 쓰냐? 저기까지 상수인격 한눈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괄호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럼 여기에 들어올 녀석이 2y 제곱 더하기 3y 빼기 2잖아요. 그치? 이거 바로 안 쓰면 내리차선 할 줄 모르는 거야. 자 여기서 판별식을 첫 번째 걸 쓰면은 요거 제곱할 거니까 9y 제곱에다가 6ay에다가 a 제곱이고 a가 1이고 c가 요거잖아 뒤에. 그런데 빼기 4ac니까 그냥 여기다 마사 곱하면 되거든. 마사 곱하면 마8 y 제곱 마 12y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y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12 이거 6으로 묶는 거 별로 느낌 있는 거 아니야. 6으로 묶을 필요 없어. 지금 판별 쓴다고 했을 때 6으로 묶여 있으면 더 불편해. 6a 빼기 12 y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8 나 계속 쓸데없는 괄호 쓰고 있잖아. 쓸데없는 게 아니고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야. 보기 편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두 번째 판별식은 또 짝수가 가능하네. 여기가 2의 배수니까. 그러면 3a 마이너스 6의 제곱에서 요거 빼면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8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9a 제곱 나오니까 8a 제곱
곱 될 거고. 그리고 마 18, 마 36 A에다가 36에서 8 빼면은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2차 방정식 풀 때는 일단 이거 1, 8, 2, 4 이러고 있으면 또 느낌 없는 거야. 4의 배수잖아 전부 다. 4 나눠줘야지. 2a 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7 먼저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요거 1 대입하면 0 되니까 a 마 1, 2a 마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치 비교를 왜 수치 비교 안 하고 이걸 알려주고 있냐? 지금 정수가 1인 건 구해지는데 분수 2분의 7인 거로 수치 대입을 구하기 쉬울까? 2분의 7 너 풀이 과정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오지. 그치? 근데 찾을 수 있어. 너가 생각하는 그 방법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판별식은 그냥 속이 편해.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근데 판별식을 계산이 안 될 줄은 몰랐어. 지금 틀린 사람 3명이 있어. 3명이 있어. 우리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A는 1 나왔죠. 정수 A는 1 나왔죠. 그리고 2분의 7 나왔고 능찬이 왜 또 까먹었어? 너 1 나왔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으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얘들아 이거 진짜 시리어스. 이거 바로 쳐야 돼. 알겠지? 바로 쳐야 돼. 바로 쳐야 돼. 물론 서술형인데 쓰면 서술형에 저런 거 되겠니? 안 되지.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하는 거야. 저기까지가 사무관. 그리고 이 괄호를 쳤을 때 효과가 뭐냐면 이 괄호가 없으면 항이 하나 뭐 하여튼 항이 많은 건데 괄호가 쳐 있으면 항이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그냥. 이걸 세 개로 잘 딱 한눈에 보려고 괄호를 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됐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나요? 2분의 7도 조건이 안 맞지. 2분의 7이어도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저시. 1차식의 곱으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될 조건이 이제 2분의 7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두 문제는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판별식을 쓰면은 답이 나오는 걸까? 왜 판별식이 0이다로 답이 나오는 걸까? 이제 그거를 이해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복잡하니까 첫 번째 식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너네 그냥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과 x제곱 마 5x 플러스 5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는 유리수 범위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래 거는 안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얘도 근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치? 뭐 2분의 5풀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통 인수분해 된다고 하지 않잖아. 그치?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 잠깐 수학을 한 달 놨더니 머릿속이 다 백지가 돼서 저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썼다고 쳐. 인수분해 못하는데 근해 공식 쓸 수 있을까? 자, 어쨌든 그럼 이제 2분의 5뿔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돼요? 25 빼기 24가 돼서 1 되죠. 1이 되면 루트가 풀리니 안 풀리니? 풀려. 풀린다는 거는 답이 무리수나 허수가 아닌 뭐가 된다? 유리수 범위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2분의 5풀마 루트 25에서 20을 빼면 얼마야? 5잖아. 루트 5는 루트를 못 벗겨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아까 m 값이 마이너스 2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2x 제곱 빼기 3xy 빼기 2y 제곱 마 3x 플러스 y 플러스 10인데 요거 인수분해는 뭐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2x x y 플러스 y 하면은 요거 전개했을 때 빼기 2 망했다. 플러스 1 빼기 맞죠?
여기 나오죠. 요거 전개했을 때 요 앞에 3개 나오죠. 여기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한결이가 얘기한 계수 비교가 이거예요. 여기 AB라고 놓고 생각하면 AX, EBX잖아, 그치? A 플러스 EB가 몇 나와야 되냐면 마3 나와야 된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Y에게서는 어때? 빼기 2A 플러스 B잖아. 빼기 2A 플러스 B가 Y에게서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요거 연립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요거 2배 해주면 2A 더하기 4B가 마유B니까 더해주면 5B가 마오여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면 요거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아 여기 10이 아니라 1이구나. 10인 줄 알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M은 어떻게 구했어요? M이요? M 아까 저기 마이너스 2 구해서 어떻게 넣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계수 비교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랑 그러니까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요거 인수분해 되면 안 돼. 그렇지? 어떻게 돼? 2 마삼 1이면 2, 그러니까 2, 1, 1, 1인데 마일 해주면은 2x 마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 보고 인수분해하고 요거 3개 보고 인수분해해서 적당히 잘 집어넣어주면 또 찾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좀 잡기술이고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떨 때? m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자,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갑자기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거를 xy에 대한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 식을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해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얘가 0이 되려면 x는 뭐가 나와? 2y 플러스 1 나오는 거지. 맞아. 요게 0이 되려면 2분의 마y 플러스 1 요게 근이 되는 거지. 맞아. 맞지? 그럼 봐. 너네가 요 식을 자 지금 우리 뭘 이해하고 있냐면 왜 판별식의 판별식으로 답이 나오냐 이걸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인데 요거를 너네가 내림차순을 했을 때 2x 제곱 더하기 마3 아이씨 펴져라 마3y 마3x 더하기 my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이라는 요거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줄 알고 얘처럼 근해 공식을 썼다고 쳐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는 4분의 3y 더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첫 번째 판별식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얘가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돼? 요 근이랑 어떤 근이야? 같은 근인 거지. 맞아?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루트 안쪽이 제곱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맞아요. 이해되죠? 루트 안쪽이 제곱이야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얘가 제곱이라는 건 뭐야? 지금 D1이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얘가 Y에 대한 요 식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D1이라는 식이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다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게 디디빵의 원리예요. 디디빵. 이거는 센수학이든 무슨 유형서든 간에 다 나와 있는 공식이야. 근데 보통 원리를 모르고 공식으로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원리를 알잖아? 그러면 봐봐. 잘 생각해봐. 두 번째 판별식이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판별식이 뭔가의 제곱이어서 루트를 더 낀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면 얘가 뭔가의 완전 제곱이면 생각해봐. 뒤에는 1이고 근데 여기 10y거든. 그럼 이거지 않겠니? 그치? 완전 제곱해서 요게 나오려면 요거겠지.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 25여야 되지. 맞아? 그러면
제가 25가 되려면 마이너스 8m이 16이니까 m이 몇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별씩 한번 생략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두 번째 11번에서는 여기도 미지수 여기도 미지수여가지고 뭐의 완전 제곱이다라고 하긴 어려웠어. 그치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을 주는데 xy에 대한 2차식을 주는데 그 녀석이 인수분해가 된대. 그 유리수 정리에서 그 말의 의미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원리 한번 이해했으니 혹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리를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디디빵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를 맞춰 나가는 거는 선생님 오늘 설명 안 하려고 했어 원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게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아 이거 판별식 쓰는 거 너무 귀찮네. 좀 다른 방법 없을까 했을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거 하고요. 일단은 조금은 비효율적이더라도 분해 공식처럼 그냥 공식으로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로 잘 연습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형 4번 인수분해될 조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으로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무조건 요거로 가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4인 거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세제곱 세제곱이랑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그러니까 요거로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자의 경우는 2의 세제곱에서 빼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24 빼기 8 하면 8 빼기 24 하면은 마이너스 16 나오겠고요. 위에는 이제 여기 밑에는 4니까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그냥 시계값 구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되 자, 그 옆에 있는 5제곱 5제곱이라던가 그 밑에 있는 4제곱 같은 저런 고차식의 값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5제곱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사실 요거는 선생님 뉴턴 항등식 의도하고 넣은 건데 너네가 아직도 뉴턴 항등식이 조금 편안하진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뉴턴 항등식을 써도 됩니다. 어쨌든 뉴턴 항등식을 쓰게 된다면 그 fn 플러스 2는 2fn 플러스 1 더하기 fn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면 우리가 다다음 걸 구하고 싶으면 앞에 거의 2배에서 그 앞에 거를 더해줘라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F0은 무조건 2고 F1은 알파 더하기 베타기 때문에 2고 자 이제 2, 3, 4, 5를 써보면 자 F2라는 건 여기 n에 0는 거니까 F1의 2배에서 F0을 더해라. 앞에 거의 2배에서 그 앞에 거를 더해라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n에다 1내면 F3은 2F2 더하기 F1 그러니까 앞에 거의 2배에서 그 앞에 거를 더해라. 앞에 거의 2배에서 그 앞에 거를 더해라. 앞에 거의 2배에서 그 앞에 거를 더해라. 요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제 뉴턴 항등식을 이제 연습을 잘 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고 자 근데 요거 말고 사실 뉴턴 항등식이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쨌든 알파의 5제곱도 고차식이잖아. 얘를 너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눈 뭘 찾으면 돼? 나머지를 찾아도 돼. 그치? 맞아. 그러면 알파 5제곱이라는 거는 1, 오차 4, 3, 2, 1 상수 요거를 저거로 나누면 여기가 2, 1 돼야 되겠죠? 1, 2, 1 2, 4, 2
55, 12, 24, 12, 29,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 알파의 5제곱이 0인 식으로 나눈 결과 29 알파 더하기 10이랑 같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베타 5제곱도 똑같지 않겠니? 29 베타 더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1, 2, 1, 2, 4, 2, 15, 24.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이라는 거는 29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4라는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2니까 58 더하기 24 해가지고 82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직 공선이 많이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어쨌든 저건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자면 2차 조립으로 구하는 방법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5차식, 7차식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연산량이 좀 비슷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17번 여기는 이제 어떤 복습을 살짝 넣어놨냐면 A뿔 B뿔 C가 3루트이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6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한개 뭔 것 같아요. 저 뭔 것 같아요. 뭐 알려주는 거예요? 공찬이 형이랑 뻥뻥한데 모르겠어. 승주 기억나? 오. 뭐가? 뭔데? 공식 사용해가지고 어떡하나? 모르겠어. A, B, B, C, C 그리고 A, B, C 뭐? A, B, C를 구할 수 있다. 뭐야 저 무슨 뜻이야? 이게 안 보이면 영원히 안 보이죠. 자, 우리 이거 1단원에서 했습니다. 1단원. 1차 자 봐봐. 첫 번째 A, B, B, C, C의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니? 자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3루트 2의 제곱이 18이잖아요. 18은 A제곱, B제곱, C제곱에 스마일 2개 이렇게죠. 그럼 2스마일이 10이니까 스마일이 얼마냐면 6이야. 그치? 어쩌라는 거야? 얘가 6이고 얘도 6이야. 쟤네가 같네. 쟤네가 같으면 뭔데?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이 되죠. 그럼 뭔데? 이렇게도 모르겠어? ABC가 0이다? A랑 B랑 C가 같다는 뜻이야. 그거를 어디서 알아차려야 돼? 사실은 너의 제곱 얼마? 18. 너의 세배 얼마? 18. 1차의 제곱과 2차의 세배가 같으면 A는 B는 C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A는 B는 C라는 걸 알아차려주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제곱이랑 A, B, C 같으니까 요게 0이고 요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 이 공식 이름이 뭐라고? 이 방식 이름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A는 B는 C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공부한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였냐면은 3루트 2의 제곱과 6 곱하기 3이 같기 때문에 A는 B는 C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3개를 더해서 3루트 2니까 하나는 몇이겠어? 루트 2겠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방정식은 루트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 계산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뭐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을 그냥 뭘로 나누면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 거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로 나눠도 되죠. 그래서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바꿔서 나머지를 그려도 되고. 어쨌든 요거를 이용하면 어쨌든 17번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값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자, 잠깐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유형 6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